고은영 스테이. 그 만약 당신이라면 오늘 이틀을 공개합니다.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돼. 아이들 양육권 먼저 생길 것 같은데. 대화부터 먼저 할 것 같아요. 이혼보다는 설득하고 대화해서 같이 잘 사는 방향으로. 네, 재산은 먼저 챙길 것 같아요. 일단은 재산을 먼저 확보하려고요. 명의로 돌릴 수 있는 거는 다 이제 돌려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신랑이랑 얘기를 하겠죠. 자, 우리 제작진 대단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 갑자기 물어봤습니다. 갑자기. 이게 살아있는 대답들이에요. 갑자기 배우자가 이별을 통보한다면. 가장 그러니까 이게 먼저. 막 우리 이혼해 화나서 막 말끝에 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일방적으로 요구를 당한 거예요. 이혼 그렇다면 서류를 내밀었다면. 이게 막 안에 우리 이런 게 아니라 한쪽이 마음을 완전히 닫은 상태에서 요구를 한 거라면 이게 이제 진행될 일이라면 내가 과연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최은경 씨. 예. 남편이 저기 여기 사인 좀 해줘. 원하는 이름이 그 사인이 아니에요. 예. 남편한테 사인해준다고. 제가 현실감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 저 센텐스처럼 아내가 이혼을 갑자기 하자고 그랬을 때 이게 뭐 갑자기 뭐 뜬금없이 생각나서 했겠어요. 그럼 생각 다 하고 얼마나 얘기하겠죠. 진지하게 통보받은 상황이에요. 제 경우에는 총 3단계 리액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아내 역할 좀 해주세요, 안세영 씨가. 기대됩니다. 또 상황극이야. 1단계입니다, 1단계. 있잖아.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게 최선이다. 이혼하자. 일단 못 들은 척합니다. 내 얘기 안 들려? 이래서 내가 자기를 못 견디는 거야. 이혼하자고. 네가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디 말을 함부로 어디 이혼이란 말을 함부로 꺼내? 2단계 화를 내죠. 이게 그냥 함부로 하는 얘기인 것 같아.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어. 이혼해. 그럼 반대로 제가 이혼의 3단계 리액션 해드릴까요? 아, 여자분 있어요? 있죠? 야, 너 제대로 걸렸다. 야. 잠깐만. 우리 와이프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케이. 야, 잠깐 앉아봐. 할 얘기 있어. 앉아 있는데 뭐. 뭐라셔? 한다. 생각 오래 했는데 아닌 것 같다 좀. 우리 이혼하자. 어떤 년이야? 아니 뭐 그런 거 물어볼 거 없고 너랑 난 좀 안 맞는 것 같아. 왜 걔가 이혼하고 오면 같이 살아준대? 이혼하자. 오빠 이혼하면 이 집. 내가 집 명의 다 내 이름으로 돌려놓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우선에는 그 이혼해 이러고 종이 내놓으면 여자는 앞이 하얘지고 여기는 웽 그러는 그런 소리가 날 거예요. 사이렌 소리가. 그 혼자서 흥분해가지고 해결해갖고 뭐 괜히 도치니 이러면서 말하는 것보다 점잖게 기다리세요. 내일 만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변호사 가는 거야. 변호사는 보통 사람보다 흥분 안 하고 자본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살아온 모자라는 생각으로 소리 지르고 못된 욕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혼하더라도 이쁘게 이혼해야 되니까 깨끗하게 양 변호사한테 가는 거예요. 유인경 마담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고맙 좀. 이혼하자면 고마워요. 통 말을 안 하네. 아유, 고맙습니다. 친절을 한다. 아유, 저기 행복하게 사세요. 진짜 하고 막 기뻐하실 것 같아요. 대박이다. 예. 우리 이혜정 마담님은 이런 얘기를 딱 들었다.
아니 저는 지금 이 논자가 탁 튀어나오니까요. 갑자기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하는 게 머릿속이 하얘져요. 근데 선생님은 조용하게 이쁘게 이혼하자 그러시는데 저는 지금 우선 생각에 매가지 한번 잡아볼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얘기를 만약에 하면 그냥 잡아보고 정갱이 한번 발로 확 차버리고요. 그렇게 하고 저는 제 한 입이 강아지 데리고 나갈래요. 와이프가 외도를 해서 네. 누가 그 사실을 얘기해도 전 차분하게 물어볼 것 같아요. 당신이 외도를 했다고 내가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아이고 한번 당해보세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많은 남편들이 부인이 정말 참지 못했을 때 폭행하는 남편한테 이혼 소장을 보냈을 때 이혁재 씨처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기굴하게. 왜냐하면 폭행하는 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부인한테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 부인은 내 밑에 있는 사람이고 내 물건이고 마음대로.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인이 자기한테 그런 걸 했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미안하다고 하거나 못 해준다고 하거나 하면서 바꾸겠다고 약속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끔은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혼 통보 절대 하면 안 되지만 정말로 문제 있게 행동하는 사람한테는 가이드라인이다. 네가 여길 넘어서면 나는 어쩔 수 없다는 거는 또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야. 아마 연차 중에서는 가장 이제 뭐 높은 편은 아니지만 사례들을 많이 보셔가지고 어떤 얘기를 할지 궁금합니다. 우리 양소영 마담님에게. 바꾸려 말고 포기해라. 그럼. 사실 제가 이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요새는 이제 동치미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법률 얘기하러 나오신 줄 알았더니 남편 흉 보고 시어머니 흉 보고 막 그러시대요. 하는데 저는 사실 저희 남편한테 이렇게 애초에 워낙 표현을 안 하는 사람이라서 뭐 이렇게 사랑한다 얘기 듣는 것 자체를 전 처음부터 선생님 포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청혼도 제가 하라 그래서 청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할 때부터 그걸 포기를 해서 그때 우리 한참 드라마 저 결혼할 때 유행이 이렇게 인형 가운데 누르면 I love you, I love you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 제가 데이트할 때는 이렇게 손을 꼭 여기 엄지손톱을 딱 누르면 당신은 사랑해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제가 여기 딱 누르면 사랑해 이렇게 영혼 없이. 영혼 없이. 네. 그러고 사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정말 헛된 욕심이 생긴 거예요. 정말 이번에는 영혼 있는 소리를 좀 듣고 싶은 이런 욕심이 생긴 거여서 제가 욕심이죠. 예, 욕심이죠. 그래서 제 생일이 4월 30일인데 제가 4월 26일 날 넘어져서 무릎을 좀 굉장히 많이 다쳤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계속 바지를 입고 다니는데 제가 월요일 날 회의가 있었는데 운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희 남편이 마침 근처에서 이제 저녁 회식을 하길래 문자를 보냈어요. 퇴근하면서 나 좀 데리고 가. 이렇게 했는데 문자에 답변이 없어요. 근데 한참 있다 한 1시간 후에 저희 남편이 출발 집으로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순간 정말 저주의 문자를 보냈죠. 문자 봤어? 그랬더니 또 답이 없어요. 그래서 날 정말 사랑하지 않는구나. 유유.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사실 그래도 또 이번에는 좀 혹시 내가 생일이 내일이니까 내 마음을 좀 알아주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는데 저희 남편이 문자가 왔어요. 알아서 생각해.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그때 이제 제가 더 사과를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문자를 마지막 최후 통첩을 보냈죠. 우리 이제 정말 헤어지자. 이제 더 이상은 우리 정말 헤어지자 이제는.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고 안 되겠어.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또 문자가 왔어요. 마음대로 해.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정말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거 사랑한다고 해도 네 맘대로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헤어지자고 해도 맘대로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그동안에 내가 있었던 모든 서운함이 한꺼번에 다 밀려오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 남편을 정말 참고 살아야 되나 이 생각 때문에 그래도 그날 이제 정말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혼자 다 소장을 준비를 한 거예요. 집에 가는데 저희 남편이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생일인데 좀 너무했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그 문자를 보니까 좀 어이가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나 주말 동안에 감기 몸살이 굉장히 심해서 힘들었대요. 근데 저는 사실 그거를 제가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우리 남편이 그렇게 힘든 거를 저는 하나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저 남편도 저렇게 아팠는데 내가 거기다 어이없게 사랑하니 안 하니 투정을 결혼 13년 돼갖고 애 셋이나 낳아놓고 그거 갖고 투정을 했구나 하는 생각에
그러고 나서 저희가 화해를 했는데 한결같은 진리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너무 환상을 가지지 말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 나도 물론 변화하지만 그 사람도 변화하고 있고 그 사람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우리 서로 같이 나누고 가자. 그래서 별수 없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날 결심했어요. 이혼 소장은 뭐 한 달 후에 접수를 하든가 1년 후에 접수를 하는 걸로 그날 마무리하고 끝냈는데 그게 무슨 정말 결론이 그래요? 아니 근데 1년 후에 접수해도 괜찮아요? 그럼요, 날짜만 선생님. 바꿔서, 날짜만 날짜만 바꿔서 그때 가서 또 이 남편이 달라지겠어요? 똑같은 일 나 하겠어. 15년 전에 가지고 달라지긴 뭐가 남자가 달라져 그 나물에 그 밥이요. 아이고 달라진다고 고칠 생각 하지 마. 그러다가 내가 자빠져. 그러니까 놔도 가려면 가라고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안 들어오고 싶으면 안 들어오고 밥 먹기 싫으면 먹지 말고 나는 요새 그냥 이렇게 놔두니까 방목을 하니까 서로 편하네. 물론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나이 차이가 있겠지요. 그럼 아이고 70대는 그러니까 아니 부부간에는요 70이라도 선생님이나 제 마음이나 같을 거요. 제 마음이나 박경림 씨 마음이나 남편에 대한 기대는 아마 같을 거예요. 이제는 닫아. 나는 이제 닫았어. 그러니까 편하네. 선생님은 안 바뀐다는 걸 이미 이제 너무나 아시는 거죠. 왜? 사랑해라는 말을 들어야 부부관계가 그 유지가 사랑은 고창게 무슨 얼어진 아이고 사랑은 거짓말이야. 양 변호사님 말이 아니라 사랑한다고 예. 해서 끝까지 사랑하고 그 행동과 언어와 모든 것을 사랑스럽게 해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와보라 그래. 조동아리만 사랑해. 뭐? 아니 근데 그만할게. 양 변호사 남편만이 아니라 제 남편도 사랑해란 말 한번 해본 적이 없고요. 인형 뭐 이런 건 둘째치고 이제 제가 동화를 얘기해 준 거죠. 외국인이세요? 예. 사랑해를 못해요? 예. 한국말을? 또 뭐 새 2마리가 살았는데 사랑해라는 새랑 안 사랑해라는 새가 있었는데 안 사랑해라는 새가 죽었다? 그러면 어떤 새가 남았게? 그러면 안 사랑해가 죽었다며. 그럼 끝이에요. 네. 사랑해 이런 말 절대 안 해요. 진짜 유머. 진짜 유머 감각이. 그것은 진실인 거죠. 왜냐면 결혼 생활하고 한 3년 이후에 사랑으로 사나요? 의리로 사나요? 의리도 아니고 그냥 전투인 것 같아요. 네. 동지애. 네, 동지애죠. 아, 저희 어머님 진짜 무뚝뚝하신데 양상 변호사님 얘기도 했어요. 항상 이렇게 너무 남편이 무뚝뚝하다고 고민을 하시는데 그럼 이런 분은 어떻게 해야 돼? 남편을 뜯어 고쳐서 지눈깔 지가 수시다이. 누가 결혼 안 하면 송사 죽인다 했나? 지가 좋아가지고 무뚝뚝한 남자가 말없고 남자다가 결혼했다, 그자? 지가 남자 시불시불하고 너무 사랑해서 미치겠다 일도 안 되고 집에 들어오면 못 산다. 지가 좋아했으니까 지가 속 끓고 사는 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게 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 변한다. 그 말도 맞고 무슨 소리요. 사람은 안 변한다. 그 말도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말고 포기하고 살자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맞는 말인데 그거를 점진적으로 변화시켜보면 한 번은 안 바뀌어야 돼요. 어느 날 남편이 변화가 돼 있다니까요. 내가 궁금한 게 우리 양소영 변호사님 남편 혈액형이 뭐예요? 정말 보세요. 목사님이 사주 얘기하시는 거 다음으로 웃긴 거 혈액형 혈액형이 뭐예요? 저희 남편 A형이에요. 그렇죠. 내가 다 지금 알아보니까 우리 유인경 씨 남편도 A형, 엄앵란 씨 남편도 A형, 양소영 씨 남편도 A형, 저도 A형이에요. 저도 A형. 그렇죠. 그런데 이 A형이 꼭 끄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 쉬운 사랑해라는 말이 어려워요. 그거 얼마나 쉽습니까? 아이고 여보 사랑해 이거 쉬운데 얼만큼 어렵냐? 참 어려워요. 표현이 남사스럽고 야 오자하게 남자가 그렇고 여러 가지 있다가 제가 장난하기 시작했어요. 진짜로는 못 오니까 여보 사랑해 이거는 장난이에요. 왜냐하면 진실은 못하니까 너무 어려워 난 그게. 그래서 장난하기 여보 사랑해 계속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
언제부턴가 그 장난의 사랑이 진실로 가기 시작하고 언제부턴가 장난으로 받아들이는 아내가 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몇 년 걸리던가요?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하면 포기하지 말고 예, 살고 싶으면 바꾸려 하지 말고 포기하자. 그렇게 하지 말고 살고 싶으면 바꾸기도 해보지만 포기하지 말고 점진적으로도 해보자. 거기다 하나 넣었으면 남편을 펴야 그렇게 된다고. 잘해야 된다 그러고 어디 가서 영화 배우는 옷 갈아입을 때 빤 쓰고 난닝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풀을 약간 이렇게 해서 그 오프닝 팬티를 채 데렸어요. 그리고 러닝구도 다 데렸어요. 바람 난다던데. 그렇게 해갖고 잘한다고 가만히 있어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돌아오는 건 바람밖에 없고. 옛날 어른들이 그런데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남자는 속옷을 데려 입히는 게 아니래요. 바람 난대요. 그런데 그 바꾸려 하는 거 그리고 포기하고 내가 그냥 인정해 주는 거 다 중요하지만 거기서 또 하나 좀 보태자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를 많이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더 하고 싶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살 때 싫어하는 걸 안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요즘 되게 많이 느끼는 뭘 게. 싫어하는데요, 남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이렇게 뭐 말다툼을 하거나 그럴 때 아니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뭐 지난번에 그랬잖아 이런 걸 되게 싫어해요. 이번 일은 이번 사안만 얘기하지 왜 지난번을 끌어들이냐. 복귀하는 거, 네, 복귀 여자들이 다시 잘하는 거. 끄잡아내는 걸 되게 싫어하고요. 지난 것도 꺼내야 내가 이기지.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저는 뭐 이렇게 내가 하려고 했는데 말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운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운동 안 할 거야? 그 배는 뭐야? 어저께는 없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걸 전 또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그런 말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알잖아. 이런 말을 되게 서로가 해요. 그런 것처럼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것도 결혼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아니 그것도 그게- 포기해야 된다니까. 그걸 왜 포기해요? 남편이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거는 정말 결혼 성공의 비결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세대 차이가 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와이프가 오빠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때 응 사랑해 이래요 제가. 그러면 왜 먼저 사랑한다고 말을 안 해주냐고 그래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다툼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네, 다투요? 그거 가지고 다툼이 되는데 그거 다투다가 이제 와이프가 먼저 자면은요. 제가 이제 옆에서 자는데 대부분 이제 자기가 편한 쪽으로 등을 돌리고 자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와이프 자는 손을 이렇게 그냥 꽉지를 꼭 잡고 잤어요. 이러고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와이프가 싹 풀리면서 오히려 더 저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네. 그냥 손만 잡고 잤는데. 네. 그랬는데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손만 잡고 자. 진짜 손만 잡고 잤는데 그 와이프가 며칠 막 저랑 다투다가도 저는 그냥 따뜻하게 손 한 번 잡아줬는데 그게 되게 마음에 와닿나 봐요. 네. 진심은 통하는 거야. 근데 예. 아마 여기 계신 마다님들의 남편분들도 그러한 것들이 하나씩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거를 이제 찾질 못하는 것 뿐이지. 네. 그러니까 다 김동성 선수 맛도 못한 남편들이. 아니 왜 이렇게 모든 걸 그냥 극적으로 가져가세요. 극적으로. 좀 한다니까요. 근데 손잡고 자지 않아요. 손잡고 자죠. 어느 정도 자면 손재려요. 꼭 이혼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이혼해야 할 99가지 이유보다 그래도 참고 살아야 할 그 한 가지 이유가 때로 비중이 있기 때문입니다. 체중이 60kg면 1kg씩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엉덩이 살 1kg는 키로는 1kg지만 중요도는 골 1kg는 땜이 안 된다는 거죠. 조건만 가지고는 따질 수 없는 어떤 그 중요함이 지금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도 다 표현되지 못한 어떤 중요함이 그 속에 있는데 다 끝나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 그 이름 속에 저런 이력서를 굳이 남긴다고 하는 그것을 명예로 봤을 때
참고 사는 것이 꼭 참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보다는 나는 낫다고 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더 시원해진 속풀이쇼 동치미. 궁금하시죠? 보고 싶으시죠?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놓치지 마세요. 꼭이요.